네, 반갑습니다. 잣나무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저기, 뭐, 오늘, 어제, 이준석이, 문제가 조금 좀 시끄럽긴 했죠. 그런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 사안에 비해서 지금, 언론에서 다루는, 그, 뭐라고 해야 합니까? 무게감이, 차이가 엄청나죠. 김건희의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 유포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온 언론이 고 종편이고 맨날 며칠도 아니죠. 지금 거의 몇 달째 지금 물고 씻고 뜯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의 그 성상납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준석을 변호해주는 언론들도 많이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아예 대놓고 이준석 편을 들고 있죠. 이런 걸 보면서도 이준석을 품고 가야 된다는 등, 이런 개소리를 쳐 씹으는 것들도 아직 있고, 그런 걸 보면, 제가 이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보수 유튜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쓰레기 새끼들이고 간투 새끼들이라고. 황장순이, 정규젠이, 하여튼, 수많은, 문갑식이니,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그냥 간첩이라는 게, 이제, 물론 이준석이나, 드러나지만 홍준표나, 일단 드러난 것들만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아예 완벽한 간첩이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들이, 설사 직접적으로 관련된 간첩이 아니더라도, 걔네들이 하는 어떤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주장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보면 간첩인지 아닌지 표현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시점에서 소위 대부분의 우파라는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재명의 대장동이라든가 자식의 성매매 도박, 불법 도박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도 않아요. 문제를 삼더라도 김건희의 경력을 조금 약간 부풀렸다고 해야 됩니까? 어찌 보면 부풀렸다고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하고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해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 편들어주는 거 아니야? 그럼 이재명이 편들어준다는 얘기는 간첩이라는 얘기잖아. 그게 이재명이한테서 예를 들어서 돈을 받거나 이런 받은 게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판단이 제가 봤을 때 소위 보수 우파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대가리 자체가 안 들어가요. 대가리 자체가. 빨갱이 새끼들도 무식한 것들은 맞는데 그래도 쟤들은 자기 편이 누구고 적이 누군가 하는 거는 명확하게 판별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공격을 하잖아요. 아니 아까 홍준표 아까 다다표 형님하고 잠깐 통화하면서 잠깐 또 홍준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세연에서는 이제 또 경고를 하니까 조금 이제 누구를 들었다고 표현을 하던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페이스북 얘기를 하길래 제가 잠깐 들어가 봤더니 오늘 올라온 것 중에 뭐라더라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글을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로는 안 된다 이런 형태죠. 지금 거의 여론조사에서 뒤집힌 이런 이제 지표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그 댓글을 쓴 사람들은 제가 형님도 이제 좀 몇 명을 확인을 해봤나 봐요. 대깨문이나 이런 애들이 아닌 건 맞아.
그러니까 소위 보수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맞다는 거죠. 그런데 댓글 수준을 보니까 솔직히 섬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 드는 게, 아, 진짜 이거 보니까 소위 보수파란 것들은 정권을 잡을 생각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제, 어제에 이어서 또 조원진이 얘기를 하자면,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조원진이도 간첩 새끼라고. 그런데, 어, 보니까 그 조원진이가, 어, 여기 보면, 오늘 아침에는 저기 어딥니까? 그, 김호준이 방송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김호준이 방송. 그 보시면 여기는 일단, 김재동이, 보세요. 김재동과의 인터뷰에서 가난하면 자유를 모른다 말하는데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게 간첩 새끼가 아니면 뭡니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양당이 선수 잘못 뽑았다며 이낙연 후보가 나와서 야당으로서는 진짜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정했다. 이재명 후보는 키면 클수록 뭔가 자꾸 나오고 공정과 상식을 얘기해도 윤석열은 부인이 툭 터져버린 근본이 흔들렸다. 이 보세요.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이 건하고 이 건은 사안도 다른 데다가 김건희 건은 허위 날조된 겁니다. 허위 날조된 거. 그 월간 조선에서도 그 팩트체크 다 했잖아. 그런데 이걸 똑같이 놓고 싸잡았어. 비난을 해요. 그 이게 그냥 단순히 보면 둘 다 욕하니까 뭐 아니다 생각하지만 이 내용을 조금만 따져보면 윤석열은 지금 이렇게 뭐 비난하고 할 그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이득 썼을 때 약간의 저기 어 윤색을 냈다고 해야 됩니까? 솔직히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그 정도는 하잖아. 근데 이거를 똑같이 놓고 비교를 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또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했다죠. 이게 다 개소리들이고, 아, 그래서 김어준이 뉴스공장에 출연했다잖아요. 홍준표도 이준석이도 항상 보면 얘들하고 친했어요. 얘들하고. 이런 걸 보면서도 정진이를 뭐 보수우파 진정한 보수우파니 뭐 친박이니 뭐 하면서 이 물고 빨고 싶어져요. 아니 진짜 이게 씨발 다들 정신병자 새끼들 아냐. 자 대표 형하고도 요 근래에 계속 통화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씨, 다 대표 형도 뭐라는 게 아니라 오늘 뭐 자주 얘기하는데 씨발 내가 정신병자인가? 내가 미친놈인가? 가끔씩 특히 요즘에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든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정신이 멀쩡한 새끼가 진짜 솔직히 안 보여. 황장수, 그 새끼,
그런 씹새끼, 그 새끼도 간첩 새끼 맞다니까? 정규일제도 마찬가지고. 그 보면, 박근혜가 그 가서연 방송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쭉 이 뭡니까, 왜 탄핵이 되는지를 보면, 결국에는 봐봐. 이준석이 그런 개초밥 새끼 말 듣고 거기에 휘둘렸다가, 아이카이스트 방문하고, 결국 칼 맞았잖아. 근데 윤석열이 이 새끼는 지금 뭡니까, 이거? 아니, 그래. 박근혜는 그래도 이제 뒤에서 그렇게 공작을 했으니까, 막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윤석열이는 지금, 아니, 대놔놓고 나 간첩이라고 광고를 하고 다니면서 씨발 그 분탕질을 치는데, 그걸 정리를 안 해. 그 형님이 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형님은 저한테 얘기하기를 2012년도에는 안철수를 지지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한테 양보하는 거 보고 그 이후로 일단 지지를 접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형님이 이제 이 안철수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조금 더 제가 양보를 하더라도 1월 중순이 넘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 최소 1월 15일 이전까지는 양당 간에 무조건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처럼 계속 끌려다닐 건지, 언론이고 어디고 다 끌려다닐 건지, 국민만 믿고 폭탄선언을 하면서 치고 나올 건지, 만약에 못 치고 나오면 윤석열도 끝이에요.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제 이준석의 그런 사건 터지고 나서 보도 행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윤석열 피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선대위고 어디고 간에 윤석열 피는 단 한 명도 없다고요. 그러면 믿을 거는 국민밖에 없어요. 그 형님이 이전부터 했던 말이 있어요. 박근혜가 왜 저렇게 허위 조작이 날아가냐. 저도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했지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상황들을 다 보고 들으면서 이제 그 형님은 박근혜도 어쨌든 정말 믿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는 정확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자기 스스로가 빗장을 걸어 잠갔다는 거죠. 가뜩이나 이 주위 사람과 소통이 많이 없는 상태인데 대화를 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더 이제 은둔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보가 돼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랬을 때 자기는 그러면 국민하고 계속 소통을 했어야 된다고. 국민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전부터도 얘기했잖아요. 계속 언론에 나와가지고 국민들의 대화도 예를 들어서 자주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랬으면 쟤들의 조작이 안 먹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했잖아. 근데 지금 윤석열이 아니 공식적으로 간첩이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났는데도 아직 어떻게 할지를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자기 마누라 문제도 그렇고 그 형님이 하는 말이 이 새끼는 대인배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다.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같아요. 안철수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 그러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나쁜 짓이라는 게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고 이 정치판에 들어왔지만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항상 착하게 행동해야 돼. 이러다가 망했잖아요. 그 대인배 콤플렉스라는 게 나는 대인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잘한 것들 신경 안 쓰고 그냥 다 그냥 안고 갈 수 있어. 이런 어떤. 이게 그냥 일반 그냥 개인사에 쓰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를 못 죽이면 내가 죽어. 특히 우리나라 지금 정치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네 걸
아니,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진짜 딱 기자회견 해가지고, 국민 여러분들 보셨듯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이 당도 민주당의 이중대밖에 안 된다. 대표라는 새끼가 민주당에 하고 짝짝꿍을 해가지고 야당 대선 후보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기자들을, 언론을 통해 향해서는 그 조중동 얘기, 아니, 나머지는 어차피 뭐, 한글나라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조중동을 향해서 정확하게 명시하면서 더 이상 함부로 여론조작질을 하지 마라. 그리고 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마라. 그걸 기자들한테도 그래야죠. 폭탄 선언 해야지. 당신들도 그 따위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받아 적을 거면 기자 뭐 하라고 하고 있냐고. 당신들이 정말 기자가 맞냐고. 언론인이 맞냐고.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된다고요. 이거 좋은 질도 봐. 간첩이잖아, 간첩. 그래, 딱 또 시간 맞춰서 이제 또 등장을 시키잖아.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에 지금 그나마 초선들이 그나마 조금 깨끗할 거예요. 이재명하고도 연관이 없을 거고, 초선 정도면. 근데 2선, 3선 했던 새끼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재명하고 어떤 형태로든 엮여 있을 거예요. 이재명이가 뭐 대장동이고 백현동이고 했던 돈 다 어디에 썼겠습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대로 가면, 윤석열이도 이대로 가면 결국에는 어차피 안 돼요. 지금 언론이 그냥 조중동부터 해서 지금 이준석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다루고 있어. 물론 가세현이 오늘도 뭐 이제 폭로하고 또 이번 주는 계속 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조동현이처럼 이준석은 개인적으로 이준석 개인에 대해서는 제거가 될 거예요. 제가 그때도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이준석이는 어떤 그런 무게감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너무 큰 걸 맡았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쓰다 버리는 용도로 아마 될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가세연에서 계속 이제 폭로를 더 하고 하면 결국에는 조중동에서 이준석이를 버릴 거예요. 그 이준석 버리는 걸로 또 퉁치려고 하겠지. 그러면 달라지는 거 없어요.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다 간첩 새끼들이잖아. 하태경이도 그렇고 뭐 유승민이, 홍준표, 뭐 김종인이 지금 뭐 그 권성동이 이런 놈들은 뭐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이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준석에 대한 어떤 대응을 보면 언론이고 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지금 이재명 편이에요. 이재명 편. 그러면 이 상태로는 절대 이재명이는 윤석열이는 대통령 안 돼요. 이 상태로는. 그리고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래 여론조사 나오는 거 가지고 자꾸 윤석열한테 유리한 것만 가지고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핵심 지지층들은 다 빠진 거 맞아요. 핵심 지지층들은.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의 핵심 지지층은 소위 처음부터 보수라고 하는 이 인간들도 아니고 진보라고 하는 저 인간들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특히나 이 빨갱이 정권 5년 동안 힘들고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랄까? 너무 큰 고통을 받다 보니까, 진짜 다른 거는 몰라도, 어차피 경제도 다 망가지고 다 망가졌는데, 어차피 이거 뭐, 대통령 누가 하나 나서가지고 뭐 5년 잠깐 한다고 이게 바로 뭐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일단, 그리고 좀 더 앞으로 나가려면, 일단 이것들 쓰레기들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정말 이, 이 쓰레기들을 좀 청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했었다고요. 그 원하던 찰나에 간절한 그 마음을 윤석열이가 조금은 풀어줄 수 있겠다고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이준석이한테 무릎을 꿇는 순간, 그때부터 계속 빠져나갔던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거의 동률은 맞아요. 뭐, 5% 뒤지고 이런 거는 그래, 분명히 어느 정도 좀 마사지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씀드리듯이, 뭐, 마사지를 한다는 게 조작이라는 게, 뭐, IM 조작을 하진 않는다니까요. 늘 말씀드리지, 한쪽에서 2% 정도만 빼오면 차이는 4%로 벌어져요. 그런 모집단을 자기들은 분명히 표본을 갖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자기들한테 유리한 어떤 표본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윤석열이가 한 5% 뒤지고 있다. 실제로 5% 뒤지는 게 아니고 거의 동률인데, 윤석열이 거를 2%를 빼와가지고, 이제, 이재명이한테 엎을 수 있는 그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4% 5% 차이 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윤석열이가 국민을 믿고 치고 나오지 못하면 결국에는 박근혜처럼 될 거라는 겁니다. 대통령도 못 돼보고 박근혜처럼 될 거라고. 이준석이한테 휘둘리다가 박근혜도 맞갔고. 근데 그때는 진짜 이게 이준석이가 이런 새끼는 이조차 아무도 몰라잖아. 저 빨갱이 새끼들 말고는. 근데 지금은 만천하에 있다 공개가 됐습니다. 만천하에. 하루빨리 윤석열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안 하면 이 상태로는 절대 못 이긴다니까요. 절대 못 이겨. 핵심 지지층들이 다 빠져나간 이 상황에서 뭘 갖고 이길 겁니까?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